안녕하세요. MG스윙의 무장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유형 발차기 중상급자 1편입니다. 중급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킥이라고 표현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수영에 있어서 큰 핵심이고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했고, 데크에 앉아 킥을 차는 완전 생초보가 아니라면 꼭 필요한 강의니까 딱 5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킥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킥 자체의 향상으로 추진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좋은 킥은 수영할 때 모터 역할을 해줌으로써 스트로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연폭 교정을 할 때 각종 드리들이 필요한데, 킥이 좋을수록 든든한 추진력과 부력이 생겨서 팔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드릴 수행 능력도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킥이 좋아지면 스트로크가 개선되고, 또 스트로크가 개선되면 전체적인 내 수영의 레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꼭 넘어야 할 산, 킥을 어떻게 차는 게 제대로 차는 건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킥 연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장비가 있죠. 바로 킥판이라고도 불리는 킥보드인데요. 이 보드는 부력을 서포트함으로써 킥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드를 잡을 때는 항상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팔은 트라이앵글 모양처럼 모아줘야 하고, 보드 앞부분을 보트처럼 약간 위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킥을 찰 때 보드를 잡은 팔은 유선형을 잃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힘만 들이고, 코어는 배를 말아 올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적당한 힘을 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킥을 슬로우 패스트로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팔은 정말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킥 차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요. 네, 여보세요. MG센트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4분의 3만 띄우시고 입은 물속으로 담갔다가 호흡할 때만 살짝 올라와야 코어 잡기가 더 편합니다. 자, 어느 정도 스트림라인을 이해했다면 이제 데크를 잡고 킥을 연습해 봅니다. 킥은 천천히 차되 최대한 부드럽게 차주면서 코어를 잘 잡았는지, 엉덩이는 가라앉지 않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때 다리가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게 허벅지를 밑으로 눌러주면서 다운킥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발목을 이용해서 대각선 하강 방향으로 눌러 차보는 겁니다. 이렇게 킥을 시도하면서도 상체와 코어가 잘 컨트롤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킥과 업킥 연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 분배 실패로 생기는 하체 침몰형입니다. 이런 유형이 보통 킥판을 무더기로 올려잡습니다. 두세 개씩 끼워 잡기도 하고 4개까지 끼워 잡는 분도 봤는데, 이런 연습은 정말 비추입니다. 일시적으로 좀 쉽게 부력받고 발차는 감각을 익혀보겠다는 분은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가라앉으니까 부력을 더 받고 싶어서 여러 장의 보드를 쌓아 잡고 또 그게 습관이 돼서 좀처럼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연습보다는 쇼핀을 사용해서 부력을 발생시킨 후에 킥을 차면서 스트림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우도 힘 분배 실패에서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다리가 가라앉으니까 은연중에 하체를 띄우려고 느닷없이 머리를 물속에 넣어서 일시적으로 의미 없이 하체를 띄웁니다. 수영할 때는 어떻게든 많이 호흡하려고 하는데, 보드를 잡고 킥만 찼다 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묻지마 머리바가킥을 하기 시작해요. 막 25m를 숨 쉬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런 킥은 일시적으로 하체를 띄우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아무런 도움 없이 스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킥을 발레리나처럼 뻗어차는 경우입니다. 보통 다리 전체에 힘을 주거나 상체까지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이런 킥이 나오는데, 다운 업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력도 없고 머리와 상체도 좌우로 심하게 움직여서 저항을 발생시킵니다. 힘은 많이 드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는 억울한 킥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스택이 올만하죠? 무릎을 구부려서 올라오는 이유, 그리고 잘못된 털리킥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운킥과 업킥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나오는 경우이니 제가 이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태기를 부르는 실수를 보고
내가 저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먼저 흰분배 컨트롤하는 연습부터 어느 정도 익힌 후에 다음 레벨인 다운킥과 업킥 연습법에 다가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트림라인이 제대로 되질 않는데 다운킥과 업킥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물에서 실현되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보드 잡는 법과 킥을 찰 때 흰분배를 통해서 스트림라인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다운킥과 업킥 이해와 거기서 파생되는 킥 강화에 대한 부분은 2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